일반적인 제조하는 기업들 많이 받을 수 있는 감면 중에서 네. 특히나 많이 놓칠 수도 있고 네. 또는 많은 적용을 할 수도 있는 감면이 재수입 면세인 것 재수입 같아요. 면세. 맞아요. 안녕하세요. 휘관세사무소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얘기를 좀 나눠볼까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세액 절감 프로젝트. 네, 프로젝트인가요? 프로젝트죠. 맞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관세 환급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맞아요. 네, 환급 말고 또 어떤 게 있을까 저희가 좀 고민을 많이 하다가 관세 감면 제도에 대해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 필요하죠. 거예요. 그래서 관세 감면은 일반적으로는 관세법에 의한 감면이 있고 외국 투자 기업들이 네. 자본제들을 갖고 들어올 때 전체적인 감면을 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제도가 또 네. 있고요. 이외에도 잘 아시고 있는 FTA에 의한 감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정 조약이나 특정 협정에 따른 이제 관세 감면 제도가 있어요. 네.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는 뭐 특정 조약이나 협정에 의한 감면은 제가 들어보지 못했지만 뭐 이를테면 예전에 유럽에서 동독하고 서독 사이에 네. 조약에 의한 이제 감면을 다 해줬거든요. 관세 부가세에 대해 가지고. 그렇군요. 오늘 이제 좀 집중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관세법상 감면 제도. 관세법에서 감면을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잖아요. 관세법 88조부터 101조까지. 네, 총 몇 14개. 개입니까? 총 14개의 감면이 있는데 참 많다고 생각이 들지만 뭐 모든 기업들이 그 14개의 관세 감면 제도를 다 활용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럴 그렇죠? 수는 없죠. 네. 네. 뭐 요건이 있는 감면들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예를 들면 뭐 외교관 물품 감면 같은 경우는 네. 외교관들만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분들만 받을 그죠? 수 있죠. 또 장애인 용품 같은 경우는 또 특정 요건들을 갖춰야만 받을 수 맞습니다. 있습니다. 뭐 그런 감면들은 좀 다 제한한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제조하는 기업들 또는 수입하는 수출하는 기업들이 많이 받을 수 있는 감면 중에서 네. 특히나 많이 놓칠 수도 있고 네. 또는 많은 적용을 할 수도 있는 감면이 재수입 면세인 것 재수입 면세. 같아요. 맞아요. 정의가 뭡니까? 재수입 면세.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네. 우리나라에 있던 물건이 네. 해외로 나갔다가 그죠. 그 물건이 다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네. 해당 물건은 원래 우리나라에 있었던 물건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들어올 때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네. 그거는 조금 불공평하잖아요. 불합리하죠. 불합리하죠. 네, 불합리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관세와 부가세를 모두 면세해주겠다라고 관세법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 조건이 이제 붙는 게 기본적으로 수출됐다가 수입이 되는데 네. 기간이 2년 안에 들어와야 된다라는. 맞아요. 수출 신고 수리일로부터 2년 안에 그렇죠. 돼야 되죠. 아무거나 막 다 해주면 네. 이 물건 우리 다 한국에서 나갔던 물건이에요라고 거짓말하고 다 면세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그러면 있고 10년 지난 물품인데 너무 오래됐습니다. 네, 뭐 갖고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네, 네. 그렇죠. 그럴 수 그래서 있죠. 관청에서는 2년이라는 기간을 정하고 정해놓고 있다는 있습니다. 거고. 맞아요. 그리고 그 말고도 조건이 제조되면 안 되고 사용되면 안 되고 사용되면 안 되고 소비되면 안 되고 소비되면 안 되고 가공되면 안 되고. 네, 가공되면 안 되고. 그래서 얼마 전에 의뢰 들어오는 물품 중에서 기저귀가 한국에 수출이 엄청 많이 됐었어요. 중국으로 수출이 많이 됐었는데 많이 안 팔린 거예요. 중국에. 중국에서 여러 컨테이너 몇십 컨테이너가 이렇게 이제 수출이 됐었는데 네. 많이 안 팔려서 재고로 계속 창고에 쌓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 있는 이제 바이어죠. 바이어가 도저히 안 팔린다. 반품을 받아달라고 저희한테 요청을 한 거예요. 안 팔린다고? 네, 안 팔린다고. 지들이- 충분히 가능한 일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처분하면 될 텐데 굳이 또 보내네요. 그러면 반품하면서 이제 돈을 다시 돌려달라 이거죠. 그렇군요. 네. 이렇게 폐기하는데 또 비용이 들 거니까 그러니까요. 예. 폐기하는 비용보다 한국에 맞습니다. 다시 운송해서 보내버리는 비용이 더 맞습니다. 저렴할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한국의 수출자 입장에서는 사실 반품을 안 받아주고 싶었을 텐데 그렇죠. 뭐 어쩔 수 없이 또 그쪽이 바이어니까 다음 거래를 위해서 또 다다음 거래를 위해서 반품을 받아줬는데 그때 재수 면세를 적용했어요. 죄송해요. 적용이 가능했나요? 네, 2년 안에 이제 수입이 됐었고요. 하긴 네. 창고 안에 있었으니까 맞습니다. 사용도 안 됐고 소비도 안 됐고 뭐 가공도 안 됐고 가공제 제조도 안 됐고. 그럴 이유가 없죠. 네, 맞습니다. 근데 동일 물품인지 확인이 돼야 될 거잖아요. 네, 동일 확인이 돼야죠. 어떻게 됐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필요한 서류가 재수입 면세를 받으려고 그러면 수출 신고 필증 그렇죠. 당연히 필요하죠. 또는 반송 신고 필증. 우리나라에서 나갔다라는 네, 게 필요한 그렇죠. 거니까. 요거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수출 신고서를 작성할 때 왜 모델 규격에 대해서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죠. 내역하고 수입됐던 내역하고 1대1로 매치를 시키는 거죠. 와, 그 많은 수량을 일일이 다. 그렇죠. 그리고 특히나 그 기저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모델을 갖고 있어요. 이게 뭐 몇 세용이냐 또는 남아용, 여아용이냐 따라가지고 네. 굉장히 많이 나눠지지 다르니까요. 않습니까? 맞아요. 수량도 굉장히 많았고 이제 모델도 굉장히 많았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다 1대1 매치를 해가지고 재수입 면세를 적용을 받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걸 안 받았으면 관세액이 꽤 많이 나오는 이제 거래였는데 그렇죠. 반품 받는 것도
억울한데 억울한데 세금까지 내려 그러면 세금까지 얼마나 내려. 억울하겠습니까? 네. 그렇게 이제 재수입 면세를 받았던 것 같아요. 기저귀는 일일이 모델명이 다 기재가 됐었을 네. 텐데 네. 그럼 일반적인 공산품이나 기계류 같은 경우들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또 아시면서 물어보나요? 그렇죠. 기계류는 모델명이 굉장히 간단하게 나와 있잖아요. 나와있는데 왜 기계 뒷면이나 아랫면이나 이런 데 보면 시리얼 번호가 보통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기계의 설비에 대한 고유 번호. 맞아요. 네, 그 고유 번호를 수출 신고 시에도 그래서 꼭 기재를 해야 되는 거고 가급적 재수입될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가급적 기재해 놓는 네. 게 좋죠. 네. 그리고 재수입될 때 그 시리얼 번호 똑같이 기재를 해서 동일 물품인 걸 확인을 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네. 동일 물품을 보통 확인하니까. 네. 근데 이제 기계 설비 같은 경우는 반품이 아닌 사용 소비를 보통 하지 않습니까? 수출이 그렇긴 되고 하죠. 네. 그렇게 되면 사실 재수입 면세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원래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앞서 얘기했다시피 이제 사용되거나 제조되거나 가공되거나 소비되거나 가공이 되면 재수입 면세 적용이 불가능한데 이번에 또 법 개정되면서 일부 품목에 대해 가지고는 또 감면을 해준다는 게 또 새로 신설이 됐더라고요. 맞아요. 4월 1일자로 네네. 이번에 법 개정이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기존에는 그 임대차 계약에 의해서 장기간 소요되는 물품들 같은 경우는 네. 기본적으로 원래는 사용 소비 되더라도 네. 인정해주고 재수입 면세 해줬던 게 네. 있었는데 네. 최근 4월 1일자로 신설된 규정을 좀 보면 박람회 출품했던 것들 그렇죠. 그런 것들 다시 들어올 때도 사용 소비 되더라도 일단은 재수입 면세 해주겠다. 사실 박람회에 출품되는 것 자체가 사용되고 소비가 된다고 볼 수 있잖아요. 어찌 보면 뭐 쇼잉을 하고 그렇죠. 전시가 된다라는 것 돼야 자체가. 되니까 맞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국제 경기 대회, 예를 들면 조정 경기 대회에 간다 그러면 조정 그 기구를 갖고 가가지고 맞아요. 사용 소비를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하니까. 맞아요. 근데 이거를 갖고 들어올 때 감면 받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원래 그렇죠. 네, 그래서 수출 지원 및 이제 많은 기업들이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이것도 재수입 되는 거지 않냐라고 많이 요청을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것도 이제 포함이 된 것 같고. 맞아요. 또 뭐가 있었죠? 해외로 수출을 나간 물품이 네네. 해외에서 이제 설치되고 조립돼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설치하고 조립하기 위해서 또 필요한 장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죠? 그 장비들이 수출 나갔다가 네네. 해외 수출 물품에 설치 다 해놓고 나면 그 장비는 다시 갖고 들어와야겠죠. 그렇죠. 그 장비들 갖고 들어왔을 때 또 재수입 면세도 허용해주겠다. 예를 들면 정밀 기계를 수출을 했는데 맞아요. 보통 뭐 턴키 베이스로 수출을 했다라고 하면 설치하고 시운전까지 하고 이제 해봐야죠. 네, 수출이 맞아요. 끝나는 결과가 되는데 그거에 대한 설치를 수출업자가 보통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많이 하죠. 네. 그러면 그거를 설치하고 테스트하기 위해 가지고 또 나름대로의 설치 장비, 맞아요. 테스트 장비가 있을 텐데 그걸 갖고 나갔다가 사용할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거 사용하는 경우도 이제 오케이 해주겠다. 맞아. 참잘 포함된 것 같아요. 그것도. 이번에 이런 재수입 면세 이슈 사항에 대해서 사용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네. 관세청에서 좀 허용치를 좀 넓혀둔 게 아닌가. 예전에는 굉장히 협소하게 협소했죠. 그래서 많이 싸웠죠. 맞죠. 세관 맞습니다. 공무원분들하고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맞습니다. 아니냐. 근데 사실 규정이라는 게 딱 정확하게 해석돼야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난해한 게 있었죠. 그쪽으로. 그 외적으로 수출 제품을 운송할 때, 네네. 운송할 때 운송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물건이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를 측정하는 장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전에 그런 거 있었어요. 컴퓨터 서버 엄청 큰 서버가 이제 수입이 되는데 그 박스에 네. 뭐가 붙어 있냐 그러면 이 박스가 옆으로 기울어졌는지 안 기울어졌느냐. 그 체크하는 장비. 네, 체크하는 장비가 빨간색으로 있어요. 표시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다. 네. 말씀하시는 거죠? 네, 시계를 포함한 장비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연구 사용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또 사용할 수 있죠. 맞아요. 근데 이게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건데. 그렇죠. 그리고 박스에 붙어서 나갔다라는 건 사용이 된 건데. 네. 그런 경우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면을 해주겠다라는. 그렇죠. 포함이 된 것 같아요. 참 이번에 괜찮게 많이 바뀐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4월 1일자로 또 이제 이렇게 개정이 됐으니까 추가로 재수입 면세를 적용하는 케이스가 해당되는 또 업체들한테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맞습니다.